자, 지금 시간은 4시 2분 전이네요. 저는 지금 일을 갔다가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인데 댓글에 그 퀀텀을 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집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짬 시간에 조금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퀀텀을 좀 잠깐 볼까요? 저도 이걸 관심 종목에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관심 종목에 퀀텀을 뽑아놨는데, 저는 퀀텀이가 아직은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코인을 다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얘가 상승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만들어 주었고, 그걸로 인해서 최근에도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자, 얘를 차트로 좀 잠깐 볼까요? 여기 일봉 차트인데 좀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좀 땡겨서 보면 자,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일봉에서 보니까 퀀텀이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월봉으로 다시 보면요, 이 뭐예요? 못 올랐습니다. 저는 퀀텀이 얘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5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대략 한 10배 정도 되겠죠, 얘도. 자, 이거 좀 확대해서 월봉을 보니까 저번 달에 거래가 많이 실렸죠. 자, 제가 이제 주식도 오래 하고 코인은 이제 최근에 들어왔지만,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팩트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누가 많이 샀냐, 밑에서 샀냐, 혹은 밑에서 거래가 크게 들어왔는지, 위에서 큰 거래가 들어왔는지, 근데 그 거래 들어온 게 판 거냐 안 판 거냐, 그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차트가 있는 주식이나 어떤 뭐 코인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고 하면 진짜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힘든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뭐를? 어떤 그 자기가 투자한 회사나,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뭐하는 회사인지, 테마는 뭐가 있는지, 이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내용적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중 자체를 100% 중에 어떤 공시나 내용이나 뉴스 사건 같은 게 있으면 한 100% 중에 한 20% 정도만 믿어요. 나머지 80% 정도는 차트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정보 없이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차트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차트를 봐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제가 영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 여러분은 저를 몰라요. 저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코인 방송을 해서 이거 뭐 좋다더라 했는데, 덜컥 샀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귀한 투자금, 힘들게 만들어 온 그 돈인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주의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빠지면 그만이거든요. 그쵸? 네, 손실 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투자자의 마음에서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뭐 좋다, 이거 좀 샀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주, 그러니까 뭐 만원, 1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아 진짜 저랑 뭐 한 달, 두 달 혹은 1년 동안 해봤는데 전체적인 투자 방식에서 나랑 좀 스타일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에 대한 검증도 저는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하도 그냥 일종의 사기꾼, 일종의 어떤 유료로 꼬드기는 사람들, 그런 게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좋은 내용이 있고 이 사람 뭐 이거 잘 보더라 뭐 해도, 처음 봤으니까 이제 처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한 후에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차트 보는 거나 거래량 보는 거나 투자하는 거나, 물론 뭐 약간의 정보를 얻어서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군가를 그냥 대뜸 확 한 번에 믿어버리지 마시고, 왜냐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 자, 퀀텀은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상승 파동이 안 나왔다고 봐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12 십스 얘기하면서 뭐 리플 예로 들면서 설명했듯이 퀀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바운딩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바운딩이 나왔는데, 앞전에 넘지 못했던 얼마죠? 3,800원, 3,900원 라인을 돌파시켰습니다. 언제? 이번 달에 2월 달에, 2월 이제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됐나요? 근데 정말 좋은 부분은 4,000원 전후로는 퀀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4,600원, 그쵸? 지금 시간에 지금 뭐 1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유 목 아파라. 제대로 된 파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에 갖다 팔면은 가장 적절할 수가 있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면, 일봉상 봤을 때 최근 내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디다 갖다 팔지 몰라. 근데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리는 부분은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혹은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짧게 보시는 분, 만약에 코인이 막 급등이 됐는데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갖다 파냐?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날 있죠? 이날 급등 나왔죠? 몇 프로 올랐죠? 이 양봉날 1월 23일인데 37%인가요? 네, 37%. 자, 37% 올라가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거래량 나왔죠. 거래, 그쵸? 자, 보세요. 이거 제가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쵸? 거래 실리면서 양봉에 대량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래가 빵 터지고 나오면 그날 팔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건 누가 모르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데 못해요. 왜? 더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고,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짧게 단타나 짧은 매매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등이 한번 빵 나올 때, 거래량이 빵 나올 때 그때 팔면 돼요. 그러면 팔고 나서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됐냐? 팔고 나서는 이렇게 밀렸죠. 그쵸? 뽕 뜨니까 쭈루룩 빠지죠. 그러면 과연 얘만 그럴까? 그쵸?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요? 예,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가 나오면서 투매가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윗꼬리가 이제 길게 생겼잖아요. 그쵸? 아유, 사이다 하나 먹고 싶네. 아유, 오늘 먼지를 하도 먹어가지고 먼지 먹으려고 일하러 갔나, 사이다 먹으려고 일하러 갔나. 사이다가 땡기는데 여기 IC라서 사이다 파는 데가 없네요. 자, 어쨌든 거래가 이렇게 뽕 올라온 날 팔자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하나도 무섭거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까먹으면서 벌면서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 10년 이상 됐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터득한 부분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겪어서 가져가는 거를 좀 현실화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차트를 보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확률상 100%는 아니에요. 확률상 굉장히 높다더라. 거래가 쫙 뻗어준 날, 확실하게 나와준 날, 이렇게 뭐 일봉상 눌리든 올라서 끝나든 그날 팔고 나오면 대부분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뒤로 밖으로 해서 보면은 또 거래가 나온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날 뭐 나왔죠? 대량 거래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서 윗꼬리가 살짝 생겼습니다. 그래도 나름 몸통은 유지를 시켜줬는데, 이렇게 됐을 땐 뭐 해야 되죠?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쭈루룩 빠집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뭐 유튜브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도 없고,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을 좀 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트코인, 이제 코인을 투자하면서 일을 다니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제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일하면서 투자하시고 이런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이제 좀 교감을 하려고 약간의 서로의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자, 제가 또 외쳤던 우리 12를 좀 보면, 음봉으로 아직도 뭐 5원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예상대로 흐름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요, 오늘. 그쵸? 그래서 이제 아침 9시가 되면은 봉이 또 하나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에서 어쨌든 뭐 다음 주 안으로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밀릴 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밀리는 부분도. 근데 한 4.5 정도, 4.6 정도까지는 한번 쭉 밀렸다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려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그럴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전체적으로 더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일단 12십스를 1차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보유하신 분들은 저랑 한번 재미있게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단기 고점이 됐을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바로 올려서 단기 고점에 정리하실 분들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살짝 눌려도 되니까 좀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일부 리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목 아파. 아유. 근데 날씨가 왜 저기 풀린다 그랬는데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전에 이제 뭐 눈 오기 전주는 굉장히 추웠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경기도 북부 쪽은 아직도 조금 썰렁썰렁하네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좀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죠? 수익 나면 바로 출금이 돼요. 주식은 3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출금이 되고, 그리고 또 주식만큼 코인 종류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만큼 한 몇천 개씩 되진 않잖아요. 1000개가 넘어가고 그러니 아니까 종목 선정을 해서 잡아가는데, 홀딩을 해가는데 부담감이 많이 적습니다, 주식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이제 영상 올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던 코인들을 회사 분석을 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도 좀 해보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12십수도 상승세가 나올 거고, 그쵸? 네,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얘를 분봉으로 좀 잠깐 볼까요? 분봉으로. 자, 12십스 이제 요거는 일봉 차트인데 이렇고, 자, 분봉으로 좀 보시면, 30분봉으로 좀 보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평선이 때로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저항과 지지를 만들어 줍니다. 저항과 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하루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뭐 위로 가든 방향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상승할 때는 위로 갔다가 하락할 때는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근데 이평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61선, 초록색이 61선이거든요. 그래서 61선까지 지금 저항이 되기 때문에 61선만 돌파가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렸던 대로 테이블십스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800원입니다. 잔액은 13260원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자, 그래서 어떤 그 분봉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은, 여기 너무 기네. 60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계속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입니다. 자, 조정 구간인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정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죠. 장중에는 뭐 확 밀었다 밑으로 더 빠지고 이러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좀 보면 그 일정 구간을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분석해본 결과 흐름이 아직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말씀드렸던 데도 뭐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에는 갈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요일 월요일이 가든 안 가든 곧 조만간 큰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소액만, 이 종목을 지금 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집에 다 왔네요. 제가 이따가 또 낮 한 12시쯤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12십스에 대해서는 제가 보유하고 이 종목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믿으실 분들은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고, 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더 의심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